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에즈이즈 투비 위클리 2019년 6월 10일입니다. 최근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선진국은 플러스 3.8, 신흥시장은 플러스 1.1입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5, 코스닥은 2.8, 4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네요. 지난주 증시 키워드는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 그리고 연준의 비둘기와 등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에서 지난주, 금주가 아니라 지난주죠. 지난주 가장 큰 뉴스가 8일에서 9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문우신 장관과 중국의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참석을 하였는데 별다른 진전이 보이는 것은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 불발 시 3천억 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언급하였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없었습니다. 9일 문우신 장관은 G20 회의 이후 인터뷰에서 5월 초에 안건에 대한 결렬 책임을 중국에 지우면서도 협상 진행 시에는 G20 정상회담 이후에 3천억 불 관세에 대해서 유예 가능성을 피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일단은 힌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난주 펜스 부통령에 이어서 2주 연속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후반 갑작스러운 멕시코 관세 부과는 트럼프 정부의 대선 출정식을 앞두고 벌인 작은 쇼에 불과하다라는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페드 위원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 피력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그리고 드디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파월 풋을 보이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 채권의 장단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2, 3회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여유도 제공을 완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기준 2%대 극초반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이것은 미국의 상장 대기업들의 평균 배당률 수준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증시 또한 글로벌 증시 반등과 궤를 같이 하면서 2주 연속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텔 CPU가 수급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이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중요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본격 반영, 금리 내리실 거죠. 파월 발언 이후 시장에선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좀처럼 풀리면 어쩌죠. 금리 동결을 좀 어쩌죠. 예,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하게 금리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 등 금리 인하 전망이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금통위에서 이제 소수 의견이 나왔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뉴스가 약간 달라졌는데 요거를 봐야 되겠네요. 예. 문호신이 이번에 공식 인터뷰를 최종적으로 끝나고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안 풀리면 정말 기꺼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좀 이루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언급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번 G2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아까 얘기한 그런 거 12월 달에 그게 이제 휴전이 일단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힌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어쩌저쩌. 그리고 화해인은 뭐 안보 문제다. 뭐 요새 뭐 5G 뭐 군사 문제 뭐 그런 거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주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 뭐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미국의 연준 비둘기와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무르신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응에 좀 주목해볼 한 주간입니다. 만약 중국 측이 강성 발언을 하면서도 협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경우 증시 반응은 OK입니다. 근데 뉴스가 나왔죠, 지금. 일단은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 중인데 내 친구 트럼프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관계 붕괴를 원치 않는다라고 일단은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멕시코 관세 유예랑 더불어서 나쁘지 않게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ISM 제조업이라든가 고용지표 등이 다소 부진하게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실물 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가 나오죠.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미국의 GDP의 70%의 기여도를 갖고 있는 소매 판매 지표, GDP 성장률에 이런 게 이제 부진할 경우에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탱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 미국 증시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정고점 부분에 좀 도달하거든요. 보시면 네. 좀 느립니다. 뭐 다우도 지금 정고점, 뭐 나스닥, S&P 정고점 근처까지 이제 가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미중 무역이 완벽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타결 분위기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는 차익 실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 주간인데 외인기간 현재 기준 포지션으로는 중립 이상의 흐름을 전개하는 것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 중인데 일정 부분 수익률이 상승한 업종 종목들의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 후에 혹시 하락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인 기간의 포지션을 좀 살펴보면 네, 선물 옵션이니까 선물을 포함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9죠. 269.06에 해당되는 지수가 2078 정도 되겠습니다. 2077, 8, 요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보는 화면이 있는데 이 개인이 손해를 보면서 요게 이익을 보면서 보통 요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275 정도까지도 좀 현재 기준으로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5니까 3포인트 차이죠. 3포인트 차이면 3 나누기 269는 더하기 1 하면 곱하기 1.0112 곱하기 2077 하면 21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타겟을 일단은 2100 수준으로 선물옵션 시장을 좀 주무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년물 기준으로 2.08이기 때문에 2.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당률과 거의 비슷하게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물, 단기물도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잠깐 전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에 역전이 됐던 거에 반응을 안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가 좀 글을 좀 썼습니다. 좀 뇌피셜을 좀 넣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해서 뇌피셜 포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재선 전략. 아까 하나 안 보고 갔네요. 멕시코 있죠? 멕시코 고글은 6월 18일에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이제 플로리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재선 도전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럼프 천재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 거를 읽고 요걸 마무리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